오늘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입니다. 이 대손세액은요, 항상 부가세가 있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세가 있는 채권. 부가세가 있는 채권,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 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 또는 미수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가세가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부가세가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대여금 같은 거 부가세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돈을 빌려주는데 무슨 부가세가 있어요? 이자가 있겠죠. 그래서 요건 부가세가 있는 계정 과목만 우리가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외상으로 매출했잖아. 외상으로 매출해서 벌써 신고했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외상 매출금을 돈을 안 갚았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손해보잖아. 그렇죠? 국가에다가 내가 세금 낸 거 세액만 공제해 주셔. 원금까지는 안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야. 내가 만약에 3,300을 팔았다. 그래서 신고했어. 그럼 나한테 얼마큼 환급해 주는 거야? 안 갚으면 상대방이 300만 원만 환급해 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입니다. 대손세액은요, 우리가 확정 때에만 해요. 중요한 건 예정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확정 기간만, 어저께 같은 확정도 기간은 4월부터 6월이지만 1기 확정이잖아요. 만약에 그 4월부터 6월이지만 내용물은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6월은 똑같습니다. 왜? 예정이 없으니, 특히나 확정밖에 없었는데 확정만 넣더라도 1월부터 3월 5일도 할 거야. 4월부터 6월 계산할 때는 4월부터 6월을 계산했고 내용물은 1월부터 6월. 또 2기 확정에 10월부터 12월이지만 내용물은 7월부터 12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대손세 공제신고서 이것도 확정 때만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 열심히 제가 또 이거를 해줄 테니까 또 이거 또 안 해놨어. 또 소리를 또 껐어. 아프면 안 나가지. 이해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거랑 마찬가지.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죠. 자, 대손세 공제에서는 뭐와? 부가세가 있는 채권을 얘기한다. 이해갔습니까? 부가세가 있는 채권.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된 채권. 그래, 있는 채권. 참 무식하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원래 좀 유식하게 돼요. 부가세가 포함된 채권. 그래. 분위기를 바꿔보죠. 채권은 뭐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채무는 이런 거 못하는 거야. 채권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여기는 뭐야? 우리 요거 봤을 때 요거는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보통 배웠을 때 회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쓰는 계정 과목이죠? 그죠?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쓰는 계정 과목이잖아. 근데 요거 미수금은요?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쓰는 계정 과목이잖아. 그렇죠? 요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화살표 찍기해서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좀 급여 가겠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 있을 때, 이럴 때 해주시는 거고. 제가 이런 걸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한다는 거?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시현 씨, 핸드폰 그만 말고 내 말 좀 들어요. 그래요. 인규 씨 못 느끼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수업한다는 거? 못 느낀다고? 그럼 여기 아니지 밖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재미없는 것 같아서. 저 오전에는요 아무 말도 못해요. 저기 농담하는 거 싫다고 그래서 수업만 해요. 오전은. 저는 한번 그런 얘기가 딱 들어가죠. 난 삐져요. 저는 O형이지만 잘 삐지는 O형이에요. 그걸 나한테 얘기하지. 그럼 남들 지금 나한테 문자 계속 와요.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찾아서 저희가 얘기해 주겠다고. 그걸 어떻게 얘기해 내가. 나도 모르는데. 그건 공개 못 하거든요. 행정에서는. 그럼 나한테 좀 농담 좀 그만해요. 근데 기분이 왜?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 내가 언제 이상한 얘기 했어요. 내가. 이가 상하면 치과 가서 얘기해야지.
오전에 지금 조용히 지금 내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거든요. 이거 좀 녹화되는 거지만 농담 없어 쫙 혼자 합니다. 지금 요즘에 지금 이틀 동안 그랬어요. 이틀 동안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 진도가 엄청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가 그냥 쫙쫙 나갑니다. 그냥. 대꾸도 없어. 그냥. 오늘 막 애들이 막 떠들더라고. 학생들이 뭐 나한테 오늘 과자푸들이 돼지기 왔어. 내가 좀 있으면 나눠줄게.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요거는 요거 채권만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은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래서 요거만 여러분들 해준다. 그 다음에 대손은 언제 때만 해준다? 확정 기간에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확정 기간에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제가 여러분들 부가세 요거 요점 정리 다 나눠줬죠? 그래 안 그래? 얼른 그 여러분들 넣어주고 요거 없으신 분 어떻게 안 하시는 분만 주면 되는데 그렇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열고 보시란 얘기예요. 거기 딱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내가 꼭 열라고만 열려하지 말고 항상 열어자란 말이야. 항상 열어놔야지. 여러분들 요거 페이지 몇 페이지야? 지금 대손세 공제 신고서 하는 거니까 교재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디로 보시냐? 몇 페이지? 15. 이것도 가려졌네. 이것도 구속명세서 있죠? 구속명세서 보시게 되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가 맨 뒷장에서 두 번째 장. 됐습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쫙 나와 있죠. 그렇죠? 그거 보고 하시란 말이야.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확정 기간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요, 확정 기간에만 가능하다. 확정 기간. 확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1기 확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4월부터 6월이지만 내용물은 몇이요? 1월부터 그렇죠.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입력한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이지만 내용물은 몇 월부터 몇 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입력한다. 그러면 2기 확정은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2기 확정은 똑같이 얘기하면 되겠네. 2기 확정은 몇 월부터 몇 월이지만 10월부터 12월이지만 그렇죠? 10월부터 12월이지만 내용물은 몇 월부터 몇 월? 7월부터 12월까지다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정 기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아까 채권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채권 중에서 만약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당권. 내가 외상매출금 팔면서 외상우측면서 저당권을 잡았어. 그럼 잘못되면 저당권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은 설정이 되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할 수가 없다. 없다가 아니고 없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대손세 설정 채권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작성할 수가 없다.
이해갔습니까?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자, 거기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프린트에도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 한번 읽어보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 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 채권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 그래서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로서 우리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잠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대손세 발생이 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부속설 읽고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새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속 명세서 2100번인가 글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2100번 요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셔서 부가세 신고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줄일게요. 그러면 여기는 발생이 있고 변제가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요 발생은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 요 변제는 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 더 부가세 신고서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들한테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것들은요. 부가세 신고서는요. 여기에 확정이 4월이다. 일기 확정이다. 4월부터 6월 해줘서 여기에 대손세액이 나와요. 이해갔습니까? 대손세 가감이 나와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내가 이걸 왜 보여주느냐? 잠깐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매출 채권이고요. 여기 있죠. 대손 변제. 변제 대손 있죠. 이거. 그쵸? 요거 세액 여기 금액이 안 찍혀. 여기는 매입 채무를 얘기하는 채무 변제. 채무입니다. 채무.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이해갔습니까? 부가세가 있는 채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대손 발생. 여기는 대손 변제.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내가 4월부터 6월이에요. 입력하는 게 당초 대손 확정일은 2024년 뭐 1월 2일이라고 봅시다. 근데 변제 확정일은 변제래 이거 뭐예요? 대손 발생. 죄송합니다. 대손 발생에는 당초 공급일은 2024년 1월 1일 날 발급했어. 옛날 거야. 그런데 확정일이 1월부터 6월 사이가 되는 거야. 요거는 대손은 공급한 거는 옛날 거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확정일만 1월부터 6월까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를 2026년 뭐 2월 25일 날 했다 보자. 대손금을 어떻게 3,300만 원 이렇게 쳐볼게. 그러면 300만 원 자동으로 110분의 10으로 계산해서 나와요. 자, 중요한 건 거래처 아무거나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파산이었다 보자. 이거를 대손을 발생할 때는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족, 상대방 거예요. 상대방 회사가 정리 계획인가? 그 다음에 수표나 어음이 6개월 경과된 거. 6개월 전까지는 안 돼. 6개월 이후에 발생되는 것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6개월은 좀 기다려야 된다. 부도가 됐을 때는 바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니까. 소멸시효 완성, 직전 입력은 요것은 내가 대손 충당금을 회수한 경우가 있어. 전년도 거. 이해갔습니까? 요거 직접 입력해서 대손 회수 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음수같이 얘기했죠. 여기서 만약에 파산이라고 봅시다. 이렇게도 엔터 해보셨습니다. 자, 저장할게요. 요거 저장할게요. 내가 지금 이거 300 플러스 썼죠? 플러스 썼죠? 부가 신고도 조회할게요. 마이너스가 뜹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떠요. 내가 플러스를 입력했는데. 이해가십니까? 내가 이만큼 못 받았다니까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거야. 그 자동으로 플러스를 입력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를 입력하니까 300만 원이 플러스가 아니고 부가세는 30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반대로 여기 볼게요. 마이너스 300만 원, 330만 원 줬다. 마이너스 1100만 원. 그럼 마이너스 나왔죠, 그죠? 그럼 만약 이럴 때는 거의 마이너스 칠 때는 직접 입력이야. 이거는 거의 다 대손 회수야, 100%. 대손 회수. 마이너스 칠 때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치면 어떻게 돼? 여기 보세요. 내가 대손을 회수했죠? 그럼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치면 여기 보세요. 조회하니까 여기 저장이고 저장하고 여기 조회할게요. 플러스 100만 원이 떨어지죠. 플러스로 떨어지잖아. 그렇죠? 내가 회수를 하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야.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부가세 신고서에 대손에서 대손 발생 그러면 마이너스 쳐주면 돼. 여기. 근데 대손 회수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플러스를 쳐주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십니까? 요거 지금 그냥 지나가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대신. 이해갔습니까? 반대 현상이 돼버려요. 발생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발생은 저장하니까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 발생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제다. 변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변제가 2026년 뭐예요? 매달 며칠? 5월 5일이자 이렇게 해서 변제 66만원 이렇게 쳤습니다. 6만원 나왔죠? 거래처. 거래처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대손 변제했다 보죠. 그러면 여기 다 직접 입력이야. 대손 변제. 왜? 여기 대손 변제가 없잖아. 그럼 여기다 놓고 대손 변제. 됐습니까? 저장할게요. 저장하면 부가세 신고서 볼게요. 조회 여기 50번인가? 여기 보세요. 조회. 자, 여기에 얼마 나왔습니까? 대손 변제. 대손 변제했으니까 내가 세공제 받아야 되겠죠?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요. 이해갔습니까? 대손 변제 내가 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건 발생은 채권, 요거는 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요거는 플러스, 회수할 때는 플러스고, 감일 때는 발생할 때는 마이너스다. 요건 직접 입력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대손세 공제 사유가 나와 있죠. 공제 사유. 그래서 여기는 제가 공제 사유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나온 것이 여러분들 요게 공제 사유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 죄송합니다. 그럼 지워야지. 그럼 내가 요거를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그죠? 요건 뭐야? 파산. 1번에 뭐라고 써있어? 파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2번은 뭐라고 써있죠? 강제집행.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3번은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망실정. 사망실정. 4번은 뭐라고 써있어요? 정리계획. 그 다음에 5번은 부도인가, 그죠? 부도 몇 개월? 6개월 경과 후에요. 경과 후 하루가 지나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이죠? 6번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 7번은 뭐예요? 요거는 직접 입력입니다. 요거는 대손을 회수할 때 쓰는 거예요. 직접 입력할 때는 대손 회수할 때는 내가 요거 뭡니까? 대손을 음수로 입력하시는 거야. 됐어요? 음수로 입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직접 입력하시는 게 요게 대손 회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발생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손 발생 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요거는요. 대손 발생 때. 그래서 제가 요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늦게 오신 분들 여기 쪽에서 엔터 딱 되시면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대손 발생은 뭐예요? 대손 발생은 채권, 대손 변제는 채무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요거 다시 한번 본다면 부가세가 대손세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채권만, 그 일반적인 상거래 금액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부가세가 있는 모든 채권은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확정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정 때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4월부터 6월이지만 내용물은 1월부터 6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기확정이면 12월부터 12월이지만 내연분은 7월부터 12월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고, 대손 변제는 내가 이거 뭐야, 대손 발생이 아니고 변제는요 뭐가 되겠습니까? 변제는 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의 반대말 외상매입금, 지급원, 미지급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대손 변제는 이렇게 들어온다. 발생은 이렇게 들어오고 변제는 이렇게 들어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생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대손 발생할 때 여기는 음수로 쳤잖아. 그렇죠? 음수로 치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나왔잖아. 만약에 양수로 쳤다. 2200만원 양수로 쳤어. 그리고 여기선 뭐 강제 집행이었다. 이렇게 하고 저장했습니다. 저장하면 여기는 내가 여기는 플러스 치면 여기 음수로 나온다 그랬죠? 조회해서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반대 현상이라는 얘기가 발생은요. 꼭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되면 암만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이라도 저당권이 설정되면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 대손 사유는요 제가 이렇게 나온 거지만 요걸 그대로 실계처럼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내용들이 다 요 내용이다 라는 얘기예요. 단 이 6개월 부도는요 어음과 수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뭐라고요? 어음과 수표를 얘기해서 여기 볼게요. 내가 2년 전 3년 전에 내가 대손을 못 받았어. 하지만 내가 대손이 확정되는 날부터 6개월 이후야. 내가 이 친구하고 내가 계속 내가 아니까 그 외상매출 갚어 그 다음에 2년이 지났어. 내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은행에다가 확정신고를 한 거야. 확정신고하면 신고한 이후부터 6개월이야. 6개월 이후에 대손세 공제신고를 작성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요것이 부도, 수표나 어음이 부도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확정한 날부터 6개월이에요. 하지만 파산은 확정한 날부터 그 날부터 그냥 파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수표 넣으면 확정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대손세 공제신고를 작성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여기 있죠? 요거 저당권, 해당 재산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고, 요건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22년에 이전 거는요 5년이고 그 이후의 거는요 10년입니다. 원래 그 저기 뭡니까?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거. 제가 이런 얘기 저거 하면 좀 맞지 않는 건데 죄송합니다. 요거는요 미리 죄송하다고 얘기할게요. 사람을 죽이잖아. 그 몇 년만 도망 다니면서 15년 도망 다니면 됐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 죽이면 끝까지 이제는요. 15년만 지나면 면제가 됐어요. 죄가 면제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사람을 죽였을 때는 끝까지 형을 받습니다. 옛날에 그 뭐야 최수정으로 나와가지고 최수정하고 누구야 하이라가 아니고 최수정하고 딸내미 그 여자 그 가수 유리인가 유비인가 유이 걔가 딸내미로 나왔어. 최수정이가 억울하게 막 옥살이 했단 말이야.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뿐인 당신, 하나뿐인 내 편. 나만 보라.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자수했잖아. 자수했는데 15년이 지났다고 형집행에서 빠진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저기 죽인 사람이. 그런 게 나왔었어. 그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다. 난 얘기하고 웃자고 얘기한 거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기간만 잘 보고 저당권 설정한 것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 우리가 6개월이면 기간 만약 1기 확정인데 기간을 따뜻 6개월이 지나서 1기 확정이 넘어왔어. 그럼 2기 확정 신고하는 거야. 2기 기간에 들어가면 1기 확정이 답인데 2기 기간이 넘어왔을 때는 작성하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손세 공제신고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작성 한번 해보죠. 이해가십니까?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삭제시키고 저장하시고 변제도 F5번 삭제시키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면 깔끔해. 어머? 이거 왜 안 지워져?
있네. 자, 아무것도 없이 조회 깔끔하게 없어졌죠? 벗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기확정이에요. 일기확정. 원래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놓고 여러분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일기확정. 요거는 다 채권이기 때문에 발생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 발생은 채권이고 변제는 채무라 그랬죠. 우리는 발생해 놓고 강원상사 거예요. 60만 6천 원이요. 소멸시 완성이죠. 그럼 이 날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당초 공급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당초 기준 전년도 2025년 몇 월로? 1월 2일로 한다. 당초 확정일은 언제야? 2026년 5월 2일. 됐습니까? 대손금은 얼마? 67만 6천 원 계산하니까 지가 알아서 5만 6천 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거래처 어디야? F2번 눌러서 강원상사. 강원상사야. 제가 이걸 일부러 쓴 게 뭐냐면 시험 볼 때 치사함이 이렇게 나와. 강원주택하고 틀리는 거야. 비슷한 것들 많이 나와.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강원상사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소멸시 완성이죠? 이해갔습니까? 소멸시 완성. 그리고 5년을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엔터 엔터 엔터. 두 번째 거 형제빌딩. 요것도 당초 공급일은 2025년 1월 2일에 똑같이 했고요. 자, 귀찮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전년도 8월 20날인데 부도가 발생됐죠. 날 봐요. 부도가 되면 발생하는 게 전년도 2025년도 8월 20이죠. 여기서 6개월 더 해봐. 부도가 됐으니까 수표라고 하면 6개월 지나는 거 있잖아. 6개월 더 하니까 어떻게 돼? 2026년 몇 월? 2월 21일이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21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간 내에 들어가죠. 왜? 4월부터 6월이지만 내용물은 1월부터 6월이니까. 그래서 2026년 2월 21일 이렇게 되는 거야. 기간 계산은 얼마? 49만 5천 원. 그리고 F2번 뭐가 되겠습니까? 형제. 요거는 뭐죠? 부도니까 5번. 엔터 엔터. 자, 제주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0월 5일부터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제주기업도 2025년 1월 2일. 자, 이것도 10월 5일이란 말. 그렇죠? 여기 6개월 더 하니까 어떻게 돼? 올해 2026년 4월 6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루 지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얼마? 82만 5천 원. F2번 뭐가 되겠죠? 제주기업. 이것도 5번 부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저장하시면 이렇게 끝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부가세 신고서 한번 들어가셔서 조회해볼까? 여기 두 개가 다 나오고 세 개가 다 나온 거. 마이너스 10만 나왔죠? 여기는 플러스 입력할 때 마이너스 나온다 그랬어요. 발생될 때는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장하니까 마이너스 나온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잠깐 여기 보실까? A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T. 자, 요거는요. AT 그냥 로그인해서 제가 그냥 회계해서 대손세 공제신고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실무는 여기 내가 만약에 4월부터 6월 잡았어. 자, 당초 공급이 2025년 1월 2일이야. 대손사유가 6개월 5개월보다. 그러면 여기는요. 세무는 어떻게 되는? 여기는 더저는요. 어떻게 나오냐? 여기 뭐다 그랬어요? 대손일 언제 있었어? 2025년 8월 20일이었죠? 그렇죠? 여기다가 직접 칠게요. 봐봐. 형제빌딩 거 대손 기준일로 2025년 8월 20일 쳤어. 그럼 지가 알아서 확정이 나와. 이게 실무야. 지가 알아서 나와요. 그 대손금은 얼마? 49만 5천 원. 그럼 지가 알아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원래가. 근데 이 대손세 공제신고서 여기야. 한국세무사는 직접 계산해서 넣으라 이거입니다. 날짜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루 지나는 거야. 하루가 지나야 되는 거야. 20일에 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6개월 경과 후에요. 어음과 수표가 부도될 때는 몇 개월 이후에 작성이 된다? 6개월 이후.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건 원래 실무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회계에서는 여기 한국세무사에서는 이렇게 실질적 있게 계산을 직접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제 2번 거 한번 이기 확정입니다. 이기 확정 거 한번 넣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 뭐 직접 했을 때 뭡니까? 요거 보시면 요거 미수금이에요. 그렇죠? 파산이 됐어요. 언제 확정된 거야? 요 2기니까 2기가 언제부터 언제예요? 10월부터 12월이죠. 여기가 몇 월부터 몇 월? 2기 확정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 10월부터 12월이죠. 12월인데 내용물은 어저께처럼 똑같이 내용물은 몇 월? 6개월 치라고 그랬어요. 내용물은 몇 월부터 몇 월? 7월부터 12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용물은 기간은 이렇게 되는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확정일이 언제야? 10월 5일이죠? 파산됐으니까 요거는 해당 사항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입력하시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외상매출금은요. 요것도 우리가 외상매출금 10월 24일이죠? 소멸시 완성된 거니까 이거 6개월 더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해당 사항이 되죠? 그런데 요거는요, 5월 19일날 부도가 됐어. 그러면 2026년 봐봐. 2026년 몇 월 며칠? 5월 19일날 부도가 되겠어. 여기서 6개월 더해봐. 몇 개월? 6개월을 더하니까 며칠에서 2026년 언제야? 11월 며칠? 20이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거 그럼 11월 20 들어가죠? 들어가려고 폼 잡았는데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만약 이게 없었으면 들어가는 거야.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입력하면 틀린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안 들어간 거야. 요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야. 요것 때문에 안 된 거야. 알겠죠? 됐어 안 됐어? 요것 때문에 들어가는데 원래는 들어가는 거야. 요거만 없었으면. 근데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야. 요거는요. 2012년 6개월 더 하니까 저당권 설정 안 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왜 안 됐어? 2026년 계산해 보니까 2026년 몇 월 달에 시작한 거야? 12월 19일인데 요거 6개월 더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027년 몇 월이야? 6월 며칠?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내년 1기 확정 때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 거야. 요건 날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요건 날짜 때문에 틀린 거야. 요건 날짜 때문에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란색은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요건 날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 두 개만 입력하시는 거야.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요건 파산이고 요건 소멸시 완성이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번호가. 자, 되셨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F5번 삭제 찍고 아예 삭제시켜. 그거를 요거에서 이게 잘못했어. 요거 찍고 F5번 삭제. 예를 들어서 됐어? 안 되면 조회 눌러. 그 조회 누르면 없어져. 아니요 하시고 다시 하면 되잖아. 저장 안 하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대손세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대손세 공제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에요. 됐습니까? 자, 요거를 잘 보세요. 당해연도 2021년 대한물산에 대해서 상품을 매출하고 우리가 1540만 발생한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 요거 받으러 음이죠? 수령한 거니까
받으러 오면 수령한 거니까 지급한 게 아니고 받으러 오면 수령한 거니까 받으러 오면이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 이거 언제 때 주거래은행부터 언제 때 부도확인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2월 20일 날 된 게 아니야. 부도가 확정이 된 날부터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026년 몇 월? 8월 21일에서 더하기 6개월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요? 2027년 언제가 되는 거야? 2월 22일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익이 확정 때 신고하는 거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초점을 주고 하면 안 돼. 그럼 여기 6개월도 하니까 8월 22일이니까 들어가. 아니야. 항상 부도가 발생할 때는 부도가 확인한 날짜부터 6개월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1번 문제는 입력하면 틀리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이렇게 되신 거고. 그래서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게 아니다. 요게 아니다. 우리는 요거 갖고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외상 매출금 8,800만 원에 2021년 9월 5일 날 아가상사는 내렸어요. 회수가 이 상품의 외상 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당사는 법률상 회수 노력을 다 했으나 결국 회수하지 못하고 당해 연도 9월 5일자로 소멸시 완성됐대요. 잘 봐봐. 봐봐. 내 손가락 봐봐. 2021년 몇 월 며칠이야 이거? 9월 5일이죠? 봐봐요. 날 봐봐. 2022년 9월 5일, 2023년 9월 5일, 2024년 9월 5일, 2025년 9월 5일, 2026년 9월 5일. 5년이잖아. 이게 소멸시 완성이야. 5년 이후가 지나면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 못하는 거야. 그냥 딱 5년째 딱 해버린 거야. 그래서 2020년 전까지는 5년, 2020년 이후 거는 아까 몇 년에 10년이라고 그랬잖아. 소멸시 완성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5년째니까 22년 전 거니까.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건 지금 뭐예요? 21년 9월 5일이잖아. 그렇죠? 잠깐 여기 좀 볼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요게 나온 거예요. 암만 얘기 소용이 어때서 요거 2022년 2월 1일 이전에는 대손세 확정이 5년이야. 이해갔습니까? 하지만 이후서부터는 몇 년이에요? 10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 21년 시작했잖아. 그래서 5년을 잡아준 거야. 이해갔습니까? 근데 2022년 2월 11일 이전에 대손세는 5년이고 이후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년을 잡아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돈을 빌려주면 5년 뒤에 다시 또 차용증 썼거든요. 이제 10년까지 연기된 거야. 이해가십니까? 단기 대여금도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즘에 또 옛날에는 뭐예요? 지금 전자니까 지금은 이제 뭐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 옛날에는 다 수기를 작성할 때는 전년도 몇 년까지? 5년. 5년 동안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엔 전자니까 다 칩 하나 갖고 있잖아. 필요 없지 뭐 이제는.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어차피 다 그 AI 보지 말고 그 뭐 하드에 다 거기 있잖아 그냥. 그죠? 옛날에는 수기를 작성한 건 다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5년, 전년도 5년 동안. 이해갔습니까? 옛날에 회계감사 나오면 그거 다 보여줬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제가 옛날에 생각나네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준 거야. 근데 그 정도의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알고 계셔라. 여기는 해놨었으니까 한번. 자, 그래서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소멸시 완성 작성해야 되겠죠? 작성하십시오. 여기다가 대손세 공제신고서 날짜 몇 월 며칠. 요건 2기 확정이죠? 10월부터 12월 해놓고 여기다가 얼마? 당초 공급일이 언제예요? 2021년 9월 5일이고 확정된 건 언제예요? 2026년 9월 5일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대손금은 얼마예요? 8,800. 거래처가 어디예요? F2번 아가상사. 요건 6개월, 몇 개월이야? 소멸시 완성이죠? 그래서 6번 이렇게 해서 엔터 해야 됩니다. 끝까지 엔터 치는 거야. 여기가 다 이렇게 해서 여기 뭐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거든. 이해갔습니까? 저장하면 나중에 저장하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가시는 거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자, 소멸시 완성에 인하여 당해연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세 이것을 신고하였던 정주상사했던 외상매입금 330만 원이 전액 갚았대요. 상환.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상매입금.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손 변제에다가 입력하는 거야. 채권은 대손 발생, 채무는 대손 변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대손 변제 찍고 대손 확정일이 언제야? 2022년 6월 30일이었고 변제 확정일은 언제였어요? 오늘 확정한 거죠? 당해연도 2026년 10월 1일. 변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33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래 놓고 거래처 어디에요? 청수. 뭐야? F2번 청수.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무조건 변제는 무조건 직접 입력이야. 알겠습니까? 무조건 대손은 직접 입력이야. 여기다 놓고 대손 뭡니까? 지급이죠? 대손 상환. 됐어요? 된다? 근데 또 여기다가 또 멋있게 또 외상매입금 그건 틀려? 또 외상매축금 이거 아니야. 대손이 끝났으면 외상매축금 외상매입금은 사라진 거야. 괜히 거기다가 그거 쓰지 마. 대손 회수 대손 상환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나?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신 거야.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요거 대손은 변제 이렇게 쓰는 거야. 대손 상환 대손 변제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환이나 변제나 같은 거니까.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갈 테니까 좀 참으세요. 4번 거 당해연도 10월 10날 우리가 부돈에서 29만 7천 원짜리 대손을 떠났어요. 그렇죠? 여기서는요 6개월 이상 부도가 된 거죠. 여기는 6개월이 지난 게 아니고 회수가 7개월이 경과된 거야. 이 날짜는 가만히 읽어보세요. 7월 10날 10월 10날 이 날짜는요 7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부도가 처리된 겁니다. 당초 공급일은 언제였었고 3월 10날이었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6개월 이후니까 꼭 6개월째만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이후에만 가능한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7개월째 한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요? 날짜는 몇 월 며칠? 당초 공급일은 언제 했어요? 2026년 3월 10일이고 당해연도 얼마? 2026년 10월 10날 됐습니까? 금액은 얼마? 29만 7천원 부도가 된 거죠? F2번 어디에요? 다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부도가 된 거죠? 5번 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나?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지금 30만원 이하죠? 이게 소액채권이야. 근데 여기는 소액채권이란 말이 없잖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들 보셔서 여기는 6개월 부도가 있고 6개월 경과 소액채권이 있어. 실무에서는 원래는 6개월 소액채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한국세무사에서는 소액채권을 안 했어. 그냥 6개월 부도로 다 들어간 거야. 근데 실무는 이렇게 6개월 소액채권이 따로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여기 6개월 부도가 있잖아. 그죠? 근데 한국세무사는 6개월 부도밖에 없단 말이야. 요 6개월 경과 소액채권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한국세무사는 여기다 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30만원까지가 소액채권이에요. 원금.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이거 꼭 보여드린 거야.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지. 6개월 경과해서 엔터. 소액채권이니까. 됐나요? 마지막 요거 잘 보세요. 5번 거 전년도 12월에 파산에 의해서 대손을 처리한 0일 만에 대한 채권을 1650만원 중에서 50%만 갚았대. 50%만 회수했다고 나왔습니다. 대손을 회수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대손이 발생될 때는 이렇게 쳐지만 대손을 회수할 때는요 음수로 쳐진다. 음수로. 당초 공급일은 언제야? 2021년 11월 1일. 언제 확정했어? 2026년 11월 7일 날 회수한 거죠?
얼마에서 했습니까? 반만 해서 했으니까 마이너스 825만 원. 그래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1650에서 50%만 갚았으니까.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여기는 회수하면 마이너스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어디에요? F2번 어디에요? 01만. 그 다음에 7번 직접 입력하고 대손 회수. 원래는 대손 회수보다도 대손 일부 회수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다 회수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음수를 쳐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주신 거야. 요거 답안지 보시면 확인하셔서 이렇게 음수로 쳐줘야 된다. 대손 여기 일부에서 써놨네. 그다음 변제는 요거는 대손 변제, 대손 상환, 대손 지급 괜찮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 명사 하겠습니다.